조선시대 어느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해 봄, 한밤중 유명한 도둑이 양반집에 들었는데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던 양반집 교수가 사라졌습니다. 그 도둑은 신출귀몰했으며 도둑질을 해도 꼭 중요한 물건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가는 기행으로 유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도둑에게 납치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교수가 제 발로 담을 넘은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야담은 어느 도둑과 한 양반집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는 연화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8.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교수는 참으로 곱다. 하지만 이어서 항상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 웃지를 않을까? 연화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봄날 꽃이 피어도 가을 하늘이 높아도 연화는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집은 고을에서 대대로 이름이 있는 양반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에 들어서면서 가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집안의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화에게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란 조용히 있다가 시집가는 것이 덕이다. 말이 많으면 천하니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된다. 연화는 어릴 때부터 거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해 봄, 연화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의 큰 부자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5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인은 우연히 연화를 보게 된 후부터 연화에게 흑심을 품었고 연화를 반드시 3번째 부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노인네지만 노망이 들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설마 연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노인네에게 시집 보내기야 할까? 하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연화의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할 만큼의 큰 재물을 주기로 약속했기에 그만. 연화의 아버지는 연화를 그 영감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야 비록 나이가 많은 신랑이지만 돈이 많으니 시집 가면 귀부인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느냐. 연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면 그 노인의 3번째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인가.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혼자 마당에 나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담장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왜 그러지? 너무 충격이 컸나 봐. 저러다 일 나는 거 아니요? 연화는 모든 것이 싫고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꽃망울처럼 피어나는 나이에 왜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가혹하게 흘러가는지. 밤이면 잠을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와 밤하늘과 담밖을 바라보며 한탄을 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어딘가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세상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혼인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린 밤이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스스슥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20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그림자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 집에 곧 혼사가 있어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집에 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안채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채를 그렇게 드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주친 두 사람. 사내가 안채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눈이 컸습니다. 그 눈이 사내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연화였습니다. 당신 도둑이죠? 사내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화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도망가 주세요. 사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연화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도둑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더러 데려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멀리 가주실 수 있지요.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뒤면 저는 혼인을 해야 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데 저는 아직 18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겨우 숨구멍을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무척 고요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내는 말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사람을 풀 겁니다. 잡히면 저는 죽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간다고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채를 드나들며 수많은 것들을 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짐은 최소로 챙기십시오. 연화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오랫동안 짓지 못했던 진짜 웃음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담을 넘는 순간, 잠시 뒤, 두 사람은 담장 앞에 섰습니다. 사내가 먼저 올라가 연화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고서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18해를 살아온 집, 고요하고 작은 그 마당.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에게 납치된 것이다. 그는 즉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포졸들이 출동했습니다. 인근 고을로 연락이 갔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사라졌다. 도둑의 짓이다. 혼인 상대였던 늙은 양반도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마을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녀 하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치가 아닙니다. 그날 밤 연화 아가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두 사람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연화와 사내는 산길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했습니다.
산속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도, 딱딱한 땅 위에서의 잠도. 하지만 연화는 한 번도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내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연화는 잠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이 별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도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포졸의 추격.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을 지나려는데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사내가 빠르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서라. 사내는 연화를 이끌고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헛간 문을 열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횃불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내도 무서워서 자신의 가슴으로 파고든 연화의 등을 꽉 끌어안아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두 사람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깜짝 놀라며 화급히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도둑님은 겁이 없군요. 사내도 피식 웃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도둑이 되는 겁니까? 사내는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저보다 더 큽니다. 포졸의 추격은 이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고을을 떠돌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먹이기 위해 때로는 장터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앞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내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내가 물고기를 잡아 조촐한 저녁을 마련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연화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내는 그 웃음을 보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가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요. 안 알려줬으니 모르지요. 왜 묻지 않습니까?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준이라 합니다. 연화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준. 두 사람은 산 너머 외딴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조용히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둑이 됐습니까? 이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게 제 직업이 돼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직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준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신부에서 도망자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까?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날 밤, 사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것,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어디로 가는데요? 나 같은 도둑놈이 어디 정해서 갑니까?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지요. 이제 찾는 사람도 없고 연아 씨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적응한 것 같으니 나도 이제는 내 갈 길을 가야죠. 안 돼요! 이준은 연화의 다급한 외침에 잠시 놀랐습니다.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실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신랑도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동안 보살펴줬으니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연화는 다급해졌습니다.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저를 데리고 도망 나와 지금껏 돌봐줬는데 앞으로도 평생 책임져야지. 지금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요. 네, 뭐라고요? 이주는 깜짝 놀라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내가 싫으세요? 어차피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이준 씨밖에 없는데 그냥 남은 인생 쭉 함께 살면 안 떠나도 되잖아요. 이주는 연화의 말에 대답도 못하고 말없이 연화를 바라봤으며 연화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 이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럽시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정한수 한 그릇 올려놓고 부부의 의식을 하였습니다. 양반의 예식도 화려한 비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어떤 날보다 행복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이웃한 고을의 작은 장터 어귀에 주막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막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저 주막 음식이 맛있는 게 주인 안악의 손맛 때문인지 웃음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언제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연화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연화가 늦도록 일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리는 부부야. 어떻게 만났을까? 그때마다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인연이 담장을 넘어왔지요. 그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해 봄 도둑이 양반집 교수를 훔쳐갔다더라. 하지만 오래된 야담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니다. 그날 밤 도둑은 재물을 훔치러 담을 넘었고 교수는 자신의 인생을 훔치러 담을 넘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훔쳤다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끝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